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민경욱 옮김. 소미 미디어. 세금 대책 살인사건. 1.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10회.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하가는 아사히카와역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스미 야스마사는 이 거리에 어딘가에 있을 게 분명해. 눈 덮인 도로에는 무수한 발자국이 나 있었다. 문득 그는 이 가운데 이스미의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눈 밟는 감촉과 함께 부스럭 마른 소리가 났다. 뒤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시즈카가 불안한 걸음을 내딛던 참이었다. 시즈카는 하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구두가 미끄러져서. 조심해요.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구두부터 사러 가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발밑을 가리켰다. 그녀는 검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런 구두로는 이곳을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아, 그러네요. 대답 직후 시즈카는 또 미끄러졌다. 깍! 비명과 함께 시즈카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하가는 서둘러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안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올려다보는 시즈카의 눈썹에 미세한 눈 결정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결정이 녹은 탓인지 촉촉했다. 그 눈을 바라본 하가는 가슴속에 범상치 않은 파동을 느꼈다. 그 기척을 뿌리치듯 그는 그녀에게서 몸을 뗐다.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홀몸이 아니니까요. 네, 알고 있어요. 시즈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하가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하가는 가죽 코트 주머니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불가해한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스미 야스마사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이 몇 개의 문자를 정리하면 ASAHIKAWA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어젯밤이었다. 일단 갑시다. 이런 데 서 있어봤자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의 짐을 들고 택시 승강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스스로 경계했다. 이 여성은 이스미의 소중한 사람이야. 내 친구의 약혼자야. 너는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그녀의 태내에는 둘의 사랑의 결실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택시를 타자. 덜컹 덜컹 덜커덕. 계단 아래서 격렬한 소리가 났다. 택시의 타자까지 컴퓨터 화면에 친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멈추고 방을 나왔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 무슨 일이야? 대답이 없어서 나는 계단을 내려왔다. 부엌 싱크대 앞에 아내가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 바람에 옷매무새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왜 그래? 정신 차려. 나는 아내의 몸을 흔들고 뺨을 찰싹찰싹 때렸다. 그러자 그녀가 실눈을 떴다.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이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게 보여줬다. 그것은 하마사키 회계사무소에서 온 서류였다. 소장인 하마사키 고로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였다. 나는 소설가가 된 지 10년인데 올해 웬일로 수입이 많았던 터라 내년 확정 신고를 대비해 얼마 전 하마사키에게 상담하러 갔었다. 지금까지는 확정 신고는
혼자 적당히 했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적었다. 서류에는 내년 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대충 계산되어 적혀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숫자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는 자세히 들여다봤고 마지막에는 0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하하. 나는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하하하. 말도 안 돼. 하하하. 하하하. 당신 정신 차려요. 이번에는 아내가 내 몸을 흔들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바보 같은 엉터리 금액을 어째서? 하하하. 현실이라고요. 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농담이야. 당연히 농담이지. 말도 안 돼.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겠어? 눈물이 나왔다.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보, 어쩌지? 이렇게 큰 돈은 우리한테 없는데 어쩌면 좋지? 아내도 울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하마사키를 불러. 나는 아내를 향해 결연하게 말했다. 2. 하마사키 고로는 3시간 뒤 도착했다.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상태였고 목덜미에 땀이 배어 있었다. 뚱뚱해서 땀이 많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무덥게 느껴졌다. 이 녀석이 들어온 것만으로 실내 온도가 2, 3도는 높아진 것만 같았다. 서류를 봤나 보군. 하마사키는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봤어. 내가 말했다. 넋이 나갔지. 그랬겠지. 아, 고맙습니다. 아내가 내온 커피를 하마사키가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뭔데? 농담 아니야? 농담이었으면 좋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니야. 내 올해 수입과 내게서 받은 영수증으로 일단 계산한 결과야. 신고할 때 제대로 다시 계산할 테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그럼 그런 큰 돈을... 응, 유감이지만 내야 하네. 하마사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래 내려가 있어.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앞치마로 눈두덩을 누른 채 계단을 내려갔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은 아까 쓰러졌을 때 머리에 큰 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기 어떻게 안 될까? 나는 하마사키에게 말했다. 한심하게도 아부를 떠는 듯한 말투가 되어버렸다.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여러모로 손을 썼을 텐데 벌써 12월이라. 하마사키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 최대한 영수증을 모으는 게 전부야. 그게 가장 빨라. 영수증이라고 해도 얼마 전에 자네에게 맡긴 거 외에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 그거 말인데 문제가 좀 있어. 하마사키가 말했다. 문제? 받은 영수증 말인데 2-3가지 확인할 게 있어. 하마사키가 검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뭔데? 다 제대로 된 영수증일 텐데. 제대로 되어 있긴 한데. 하마사키가 파일을 열었다. 우선 이거야. 4월에 여행을 갔더라. 여행지는 하와이. 맞아. 그게 왜? 이 명목을 뭐로 할까 싶어서. 그야 취재 여행이면 되잖아. 그럴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너 올해 쓴 작품 속에 하와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 하마사키의 얘기에 나는 올해 작품들을 돌이켜봤다. 단편 소설이 4편 정도. 다음은 연재뿐이었다. 확실히 그 작품들 속에 하와이는 나오지 않는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 내가 말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다지 좋지 않지. 그보다 큰일이야. 하마사키가 짧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긁었다.
요즘 세무서 안에 운필가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그런 녀석들은 담당 작가들 작품을 전부 읽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지적한다더라고. 우와, 다시 울고 싶어졌다. 그럼 하와이 여행비를 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그런 셈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럼 내년에 쓸 작품에 하와이를 넣을 계획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하진 않겠지. 대신 경비를 내년에도 넣으라고 하겠지. 이런 사디스트들. 나는 아우성쳤다. 세무서 놈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게 틀림없어. 물론 농담이었는데 하마사키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맞아 라고 말했다. 친한 세무서 직원에게 들었어. 사디스트기가 있는 사람을 우선 뽑는다고.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와줘. 어떻게든 올해 안에 하와이를 다룬 소설을 쓸 수 없나? 하마사키가 말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올해는 이게 마지막 일이라고. 나는 컴퓨터를 가리켰다. 화면은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대로였다. 하마사키가 슬쩍 그 화면을 봤다. 그거 지금 쓰는 중인가? 맞아. 다음 달 잡지에 실릴 예정이지. 연재 10회째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식은 커피로 손을 뻗었다. 거기에 하와이를 넣을 수는 없어? 하마사키의 말에 나는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말도 안 돼. 홋카이도가 무대라고. 하와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걸 어떻게든 하는 게 소설가 아니야? 아니면 이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그건 싫어. 그럼 내 말대로 해. 게다가 하마사키는 파일로 시선을 돌리고 이어 말했다. 하와이에서 쇼핑을 무척 많이 했더군. 골프도 치고. 이것도 가능한 이유를 대야 할 텐데. 이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지. 일테면 주인공이 하와이에서 쇼핑이나 골프를 하는 장면이 소설 속에 나오면 그를 위한 취재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런 장면을 쓸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 줄거리를 바꿨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이해해 줄 상대라면 좋겠다만 하마사키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다. 아마 안 될 거야. 사디스트라? 뭐 그렇지. 하지만 이제 아사히카와를 하와이로 바꾸는 건 무리야. 주인공이 암호를 풀어 드디어 아사히카와에 도착했던 참이라. 게다가 아사히카와에서도 취재 여행을 했으니까 그것도 소설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거 말고도 많으니까. 또 있어? 이거야. 하마사키는 파일 포켓에서 영수증 다발을 꺼냈다. 이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죄다 경비에 넣기 어려운 것들이야. 일테면 이 여성용 코트 19만 5천 엔이라는 영수증. 이거 부인을 위해 샀지? 올해 1월에 세일할 때 샀어. 그게 왜 안 되는데? 안 될 건 없지. 부인 사랑으로는 좋아. 다만 경비로는 힘들어. 왜? 20만 엔 이하면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애써 액수에 맞는 물건을 찾았는데. 하지만 여성용 코트잖아. 일에 필요해? 나는 팔짱을 끼고 신음했다. 그리고 이거. 하마사키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영수증을 꺼냈다. 신사용품이야. 양복과 셔츠, 넥타이와 구두까지 총 33만 8,700엔짜리. 그건 전부 내 옷이야. 내가 말했다. 그건 상관없을걸? 일 때문에 샀거든. 일 때문이라고? 일본 미스터리 작가 협회 파티에 입었어. 그리고 화보 촬영에서도 입었고. 하마사키가 머리를 긁적였다. 어렵네. 왜? 뭐가 어려워? 화내지 마. 일단 양복은 취급이 까다로워. 확실히 자네 같은 직업은
양복이나 넥타이는 공식적인 자리에만 있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받아들일 세무서가 아니야. 사적으로도 입을 수 있지 않냐고 반드시 얘기할 거야. 안 입어, 내가 말했다. 사적인 시간에 아르마니 양복을 입는 사람이 있겠냐? 보통 때는 반바지에 티셔츠면 충분하지. 너도 알잖아. 나는 알지. 하지만 세무서는 그런데 까다로워. 하마사키는 미간에 팔자주름을 잡았다. 쳇. 나는 혀를 찼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할까? 소모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명백한 것들이어야 해. 일테면 필기구라거나. 필기구도 일이 아니라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야. 양복은 일 외에도 입을 때가 많다고 세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세금을 먹인다고? 그게 세무서의 방침이야. 즉 나라의 방침이지. 젠장. 나는 그렇게 말하며 책상 다리를 찼다. 하지만 철자라 발가락 통증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리고 하마사키가 말했다. 또 뭔데? 지난달에 컴퓨터를 샀더라. 아, 이거야. 책상 위에 컴퓨터를 가리켰다. 구형 워드 프로세서를 버리고 과감히 샀지. 이건 경비가 되겠지? 경비는 되는데 소모품은 아니야. 뭐? 왜? 영수증에 따르면 구매 가격이 22만 엔이야. 20만 엔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이 되지. 그러니까 감가상각 항목으로 경비에 올려야 해. 뭐든 좋아. 어쨌든 22만 엔이 경비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사용 연수에 따라 그 해에 줄어든 가치만을 금액으로 환산해 경비로 올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올해는 22만 엔 중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계산해야 해. 그런 걸 계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전부 매뉴얼이 있어. 올해는 2달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수천 엔쯤 될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노래방 기계를 샀네. 부부 공통 취미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거 다 합쳐 수십만 엔인데 그것도 감가상각이야? 아니, 이건 다행히 할부라 그럴 필요는 없어. 다행이다. 다만 문제는 하마사키가 말했다. 노래방이 일에 필요하냐는 거지. 뭐라고? 소설을 쓰는데 노래방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무서는 반드시 지적할 거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하와이 여행도, 코트도, 아르마니도, 노래방 세트도 경비 처리가 안 되고 컴퓨터도 몇 푼 안 되는 돈만 인정되고 그 밖에도 많아 말하기 힘들지만 하마사키는 파일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 지난번 보낸 서류에는 그런 문제를 눈 감고 계산한 숫자를 적은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가 검사하면 세액은 더 오를 거야. 얼마나? 안 듣는 편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전제하고 하마사키는 어떤 금액을 입에 올렸다. 나는 빙글 현기증을 느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게 최선이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 종종 벌어지는 일이야. 갑자기 수입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을 까먹고 다 써버리는 경우 말이야. 다른 사람 일이라고 태평하게 말하지 말지. 그게 아니야. 나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게다가 주민세라는 것도 있고. 주민세? 나는 하마사키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 말한 세금에 주민세도 포함된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소득세만이야. 그럼 주민세는... 대충 계산해보니 하마사키는 계산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탁탁 두드리며 계산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얘기했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정신이 멀어졌다. 아,
기절하네 라는 자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쿵쾅쿵쾅 무지막지한 소리가 밖에서 났다.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뛰쳐나왔다. 계단 아래서 서커스단의 소녀처럼 팔 다리를 꼰 채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나는 황급히 내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중얼거렸다. 세금, 세금, 세금. 도와줘. 아무래도 우리 얘기를 밖에서 엿들은 모양이다. 어이, 괜찮나? 위에서 하마사키가 말을 걸었다. 나는 아내의 몸을 살며시 눕히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하마사키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 무슨 짓이야? 그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 무슨 짓이든 하지. 어떤 소설이라도 쓰지. 말해줘. 나의 기백에 질린 듯 하마사키는 짧은 목을 열심히 끄덕였다. 3.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10회.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하가는 호노룰루 공항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스미 야스마사는 이 섬 어딘가 있을 게 분명해. 노면에 반사되는 햇살에 눈이 부셔 그는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다. 뒤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시지카가 쓰러져 있었다. 하일 굽이 부러져서 그녀가 말했다. 조심해요.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비치 샌들을 사러 가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코트를 봤다. 그리고 여름용 옷도. 하하, 그러네요. 정말 덥네요. 이런 옷은 더 필요 없겠어요. 시지카는 코트를 벗어 쫙쫙 찢어 길거리에 내던졌다. 왜 코트를 꼭 찢어야 하는데? 나는 옆에 서 있는 하마사키에게 물었다. 이런 장면을 적어놓게 한 사람이 그였다.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실제로 여자 코트를 찢은 적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럼 실험 재료로 코트를 경비에 넣을 수 있어. 다만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그 코트는 어딘가 숨겨야 해. 하마사키의 말에 나는 그렇군 하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옷도 그 방법을 이용하면 경비가 되겠네. 응, 하지만 또 찢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알아.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하가도 옷을 벗고 싶어졌다. 그는 아르마니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도 벗었다. 그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그 옷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르마니 옷은 활활 탔다. 끝내는 구두까지 벗어 불꽃 속에 던졌다. 가죽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제 후련하네. 하가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모습이었다. 네, 정말 홀가분하네요. 올려다본 시지카의 얼굴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붙어 있었다. 이마에 난 땀이 뺨에서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 땀을 보자 하가는 이곳이 하와이라는 실감이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하나의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 산들바람. 정말 올드하네. 좀 더 새로운 노래는 몰라? 하마사키가 옆에서 말했다. 하와이 노래 같은 거 갑자기 나오지 않아.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종종 노래를 작품 속에 넣어줘. 그럼 자료 및 자료 검색 기자재로 노래방 세트를 경비에 넣을 수 있어. 하가의 노래에 맞춰 시지카는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이 엉켜 그녀는 비틀거렸다. 하가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조심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시지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하가는 트렁크 팬티 안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불가해한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스미 야스마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이 몇 개의 문자를 정리하면 ASAHIKAWA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흘 전이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지난번 연재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장면이 나왔어. 이스미 야스마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 그 몇 가지 문자를 정리하자 ASAHIKAWA라는 답을 일단 냈다고. 그걸 어떻게 다루지? 아사히카와도 갔던 것으로 하면 되지. 하마사키가 무책임하게도 그리 말했다.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지. 또 다른 암호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목적지가 하와이가 된 거야. 어때? 그럼 아사히카와에 갔던 취재여행도 경비로 넣을 수 있어. 그건 너무 억지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마사키의 말을 따라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암호문을 따라 이틀 전 하가와 시즈카는 아사히카와로 갔었다. 아사히카와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둘은 어깨를 꼭 붙이고 하얗게 얼어붙은 거리를 걸었다. 둘은 아사히카와 시내에 이스미 야스마사의 비밀 작업장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미는 없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암호문은 이곳을 가리켰는데. 하가는 너무 분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잠깐만요. 여기에 이상한 게 적혀 있어요. 시즈카가 방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가는 그곳을 봤다. 그러자 벽 구석에 칼 같은 것으로 새긴 문자가 있었다. KASAGANAI ITSUMIYORI.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우산이 없다. 이스미가? 하가는 적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읽고는 시즈카를 돌아봤다. 무슨 뜻 같나요? 모르겠어요. 시즈카는 고개를 저었다. 비가 내렸는데 우산이 없어 곤란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얘기를 굳이 벽에 새겼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네요. 시즈카가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기울였다. 하가는 다시 벽의 글자를 바라봤다. 암호문은 틀림없이 이곳을 가리켰다. 즉, 이스미는 하가와 시즈카가 오리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도 두 사람을 위해 쓴 게 분명했다. 카사가나이라. 카사가나이, 즉 일본어로 우산이 없다. KASAGANAI. 하가의 머릿속에 다양한 글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마침내 하나의 빛이 그의 앞에 보였다. 알았어. 하가는 손뼉을 쳤다. 시즈카 씨, 알아냈습니다. 네? 뭐예요? 하가는 수첩을 펼치고 볼펜으로 거기에 ASAHIKAWA라고 적었다. 여기서 카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우산이요? 우산. 그러니까 KASA요. 하가는 ASAHIKAWA에서 KASA의 네 글자를 지었다. 남은 글자는 HIAWA였다. 이건 HAWAI라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죠. 하와이. 시즈카의 눈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이스미는 하와이에 있어요.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창문 너머 남쪽 하늘을 가리켰다. 시즈카 씨,
하와이로 갑시다. 네, 그녀는 힘차게 대답했다. 이렇게 둘은 하와이에 온 것이다. 됐어, 해냈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둘을 하와이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어. 하면 할 수 있네. 역시 프로 작가야. 하마사키도 감탄한 듯 말했다. 이제 무대를 아사히카와에서 하와이로 바꾸고 원래 줄거리대로 쓰면 되겠어. 무슨 소리야? 명목에 넣기 힘든 영수증이 아직 많다고. 하마사키는 파일 안에서 꺼낸 종이를 내 얼굴 앞에서 벌려갔다. 우선 하와이에서 쇼핑과 골프를 해야 해. 그런 장면을 작품에 넣으면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어. 알았어. 나는 컴퓨터로 다시 몸을 돌렸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하가와 시즈카는 일단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로 갔다. 그것은 둘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점을 악의 조직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녀석들이 어디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즈카는 가방과 옷 5벌과 구두 3켤레를 샀고 하가는 반바지와 셔츠, 페라가모 구두를 샀다. 그에 더해 시즈카는 향수와 화장품을 조금 샀다. 이 정도면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겠죠? 하가는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말했다. 맞아요. 하와이에 와서 쇼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미를 무사히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눈에 띄어선 안 됩니다. 야스마사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즈카가 불안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가는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단서는 있습니다. 이스미는 골프를 밥보다 좋아했어요. 하와이에 와서 골프를 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와이의 골프장을 돌면 반드시 뭔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돈다고 해도 종업원에게 묻는 것 정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므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으나 우리도 실제로 각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힘들겠네요. 둘은 근처 골프 용품점에 들어가 골프 세트와 캐디백, 골프화, 그리고 골프웨어를 골고루 갖추었다. 4. 하마사키가 계산기를 탁탁 두드렸다. 액정 화면을 보고 하고 신음한 후 계산기를 이쪽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내가 신음할 차례였다. 아직 멀었어. 하마사키가 말했다. 다른 영수증 더 없어? 1만이나 2만 같은 소액이 아니라 수십만 정도의 영수증.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긴자 같은 비싼 거리의 술집에서 놀지도 않고 작업실을 따로 빌리지도 않았으니까. 소설 매수는 어때? 아직 여유가 있어? 하마사키가 물어왔다. 아니야. 이제 곧 이번 분량은 끝나가. 그럼 얼마 안 되는 남은 매수를 유유적절하게 써야겠어. 연재소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은 이미 줄거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주인공들은 몇 개의 골프장을 돌았고 크루즈를 탔고 쇼핑한 후 끝내 별다른 수확 없이 일본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리타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구사스 온천에 갔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올 가을에 갔던 온천 여행의 경비를 털기 위해서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큰 소리였다. 여보, 그녀가 문을 열면서 말했다. 이건 어때? 손에 든 봉투를 이쪽으로 내밀었다. 그게 뭔데? 영수증이야. 친정에 가서 받아왔어. 아니, 그거 정말 고맙군. 나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꺼냈다.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하마사키가 치켜세웠다. 아내의 친정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진 곳에 있다. 하지만 그거 쓸 수 있을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글쎄. 나는 영수증을 살폈다. 바로 내 얼굴이 흐려짐을 느꼈다. 어때? 하마사키가 물었다. 안 돼. 아무래도 쓸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영수증 다발을 하마사키에게 건넸다. 어디 좀 보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종이 다발을 쭉 훑었다. 조금 후 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지? 내가 말했다. 목욕탕 개축공사에 50만 엔, 자동차 수리 19만 엔. 하마사키가 머리를 긁었다. 본인 집 목욕탕이나 자동차라면 그래도 설명할 수 있겠지. 하지만 부인 친정집 공사야. 취재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물었다. 작품 속에 목욕탕 개축이나 자동차 수리 장면을 넣으면. 아니야, 그건 안 될 거야. 개축한 목욕탕이나 수리한 자동차는 부인 친정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증여세를 물게 돼. 그래? 목욕탕과 자동차를 일 때문에 일부러 부쉈다면 설명이 될 듯도 한데. 뭐라고? 소설을 쓰는데 아무래도 필요해서 일부러 부인 친정의 목욕탕과 자동차를 망가뜨린 것으로 하지. 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수리 비용은 내가 낸 것으로 하자. 그렇군.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하마사키에게 물었다. 하지만 목욕탕과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소설이라는 게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자네 역할이지. 아, 그리고 다음 고액 영수증은. 하마사키가 아내가 가져온 영수증 다발을 넘겼다. 걸게 20만 엔, 항아리 30만 엔. 이건 뭐죠? 아버지가 골동품을 좋아해요. 아내가 말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골동품점에 가서 잡동사니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사오는데. 이건 쓸 수 있겠다. 하마사키는 무릎을 치고 내 쪽을 봤다. 너 지금부터 소설 속에 골동품에 관한 학식을 적어 넣어. 뭐? 하지만 나는 골동품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 괜찮아. 적당히 그럴듯하게 써. 그럼 소설에 사용할 골동품 공부를 하기 위해 교재로 몇 개를 사들였다고 할 수 있어. 골동품에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적지 않으니까. 그럴듯하게 쓰라 해도. 나는 벅벅 머리를 긁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어. 하마사키는 한 장의 영수증을 내게 보여줬다. 그거는 에스테틱 살롱 영수증이었다. 나는 아내의 어머니가 다닌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여보, 그리고 이건 못 쓰겠지?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받아들고 보니 그건 슈퍼마켓 영수증이었다. 소고기, 파, 두부, 실, 곤약, 달걀. 오늘 밤에 스키야키 재료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